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자, 여러분들 그럼 먼저 몽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뭘 꼽습니까? 뭐 초원 꼽으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말 떠올리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렇지만 이 사람 하나를 반드시 빼놓고 몽골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 바로 누굽니까? 몽골 하면 바로 이 징기스칸입니다. 예. 사실 지난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는 그때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이벤트들이 많이 열렸었습니다. 지난 100년 또는 길게 보면 지난 1000년이 이제 끝나고 새로운 2000년대를 맞이하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많은 매스컴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학술기관이라든가 국제기관에서 지난 100년 내지 1000년을 조망하는 작업들을 많이 했었었는데요. 그 중에 제가 기억 남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력 일간지 중에 한 곳에서 지난 1000년 동안 우리 인류 역사에서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 한 명을 꼽아라 라고 했었을 때 1등이 징기스칸이 꼽혔었습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영예이겠죠. 본인에게는요. 그리고 이런 징기스칸이라는 선조를 가지고 있는 몽골인, 지금의 몽골 후손들도요.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경제력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후진국의 반열에 들어갔고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따 하나씩 말씀드릴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에 대해서 거기 현지의 관료들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인들에게 얘기했었을 땐 우리가 징기스칸 후예야 라는 거에 대한 엄청난 프라우드함을 느끼고요. 간간히 역사의 조예가 깊은 분들은 우리 한국에 대해서도 딱 그 얘기를 합니다. 고려시대 때 우리가 니네를 점령했었었는데 라는 얘기도 아주 대놓고 할 정도로 본인들이 이 징기스칸의 후예라는 엄청난 프라우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실제 징기스칸이 점령했던 영토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지배했던 제왕 또는 지배했던 정복자 바로 징기스칸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이제 그획이 그려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고려는 이렇게 포함이 안 돼 있는 게 말 그대로 좀 굴욕적인 어떻게 보면 머리를 조아리면서 침략을 어느 정도 막았던 것이죠. 막았던 것이지 실질적인 본인들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 있는 것까지 따진다면 그 면적은 훨씬 더 넓다라는 게 역사학자들의 중론이죠. 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몽골인들이 자신들의 선조로 가장 존경해하고 자신들이 지금 프라우드함을 갖게 됐던 가장 근원적인 힘의 원천 이 징기스칸이 저는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몽골의 출장이나 관광이나 이런 걸로 여러 차례 가면서 느꼈던 게 지금의 몽골을 망친 어떻게 보면 지금의 몽고가 이렇게 쇠락하게 된 가장 근원적인 원인도 사실 징기스칸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몇 가지 사회적인 현상 말씀드리면서 뒤에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요즘 같은 세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적 자본을 그 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회의 경쟁력이자 국가 경쟁력이 되는 건 참 피할 수 없는 어떤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그런데 몽골 같은 경우는요, 남성 여성을 모두 다 통틀어서 흔히 말해서 교육열이 생각보다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대학 진학률이라는 것도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몽골 같은 경우는 대학을 진학한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나라와 달리 대학을 다니겠다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혜택을 줍니다. 오히려 혜택을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학구열이 높다든가 배움을 많이 하려는 생각이 좀 안 생겨요. 그나마 남성과 여성을 비교했었을 때 이렇게 대학 진학률이 훨씬 높은 계층은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고 남성은 상대적으로 교육열이 여성에 비해서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몽골에서는 어떤 제가 농담 아닌 농담 아니면 진담 아닌 진담도 듣게 되는 경우가 많았냐면요. 몽골의 현지 여성분들은 우리 몽골 남자들은 매력이 없다. 약간 영문으로는 스투피트하다라고 저한테 그러긴 했었습니다만 하여튼 그 개인의 견해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력 진학률을 봤었을 때 남성이 훨씬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가 견실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단위가 가족이거든요. 그 가족 안에서 아이들을 견실한 성인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교육시키고 그래서 또 배출하고 그래서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얼마나 공고하고 원활하게 잘
작동되느냐가 국가 전반의 커다란 경쟁력의 근원적인 힘이기도 한데요. 몽골은 가정을 우리나라나 여타 서구 국가들과 비교했었을 때 그런 범주로 생각하시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도 사실 이 징기스칸, 방금 말씀드렸던 남성의 진학률이 떨어지고 사회제도에서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좀 다른 데보다는 느슨한 그 이유를 징기스칸에서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이유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몽골은요, 상속제도가 좀 독특한데요. 상속을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맨 막내한테 상속을 전부 다 해줍니다. 그런데 막내가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예를 들어서 이란선 쌍둥이라고 하면요, 그 중에 누구한테 해주느냐? 여성에게 상속을 하는 풍습 아닌 풍습이 있습니다. 그 몽골의 풍습인데요. 그런 풍습이 생기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징기스칸 때문이에요. 징기스칸이 남자 형제들뿐만 아니라 남성들은 전부 다 데리고 이 대륙을 활보하면서 전쟁을 모두 나가야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바로 누군가의 우리 가족 중에서 큰 아버지가 갑자기 전쟁통에 작고하셨다. 그러면 바로 둘째 아버지에게 그 재산을 물려준다든가 큰형한테 물려준다라고 했다. 자, 그런데 큰형도 그 다음 주에 또는 한 달 뒤에 또 다른 전투에서 또 작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형한테 또 물려줬던 재산이 또 동시에 또다시 둘째 형한테 또 넘겨준다? 무슨 얘기냐? 유산을 상속하는데 그 다음 상속자에게 우리가 그 유산이 온전히 있을 수 있는 기간이 이 당시에는 엄청 짧을 수밖에 없겠죠. 모두 다 전쟁통에 가버렸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상속제도가 고착화되기 시작했었냐면 자신들의 모든 가업이라든가 집안의 여러 재산들, 그 당시에는 말이라든가 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을 누굴 주냐면 저 막내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상속한 걸 계속 쟤는 아직까지 전쟁터에 나올 때까지 장성할 때까지는 나이가 꽤 걸리니 쟤한테 주는 게 우리가 우리 집안의 재산을 잘 관리하는 방편이다라고 생각해서 큰형, 둘째형, 셋째형, 넷째형도 아니라 제일 막내에게 주고요. 근데 막내도 언젠가 전쟁통에 올 남성이라고 하면 그 친구에게도 이걸 전부 다 상속시키는 게 불안불안하겠죠. 바로 그래서 막내 여성이나 아니면 여동생 이런 여성들을 중심으로 가업이 유지되는 형태가 고착화된 게 사실 징기스칸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몽골 사회에선 약간 모계 중심이 더 많아요. 남편과 아내, 몽골은 좀 이혼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제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그럼 그 애는 누가 키우냐? 철저히 어머니가 키웁니다. 남성, 그러니까 원래 아버지에 해당되는 분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육아에 관심이 덜 하신 분들이 많고, 여성이 철저히 아이들을 전담해서 키우고 내 자식이라는 애착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됐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성분들은 뭔가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경제력을 확보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교육이라든가 뭘 배워야지, 외국어를 배워야지, 아니면 뭐 그 회계장부를 다루는 걸 배워야지, 이런 교육률이 조금 더 높았던 게 그런 원인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